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첫날 일본이 휴장이죠. 예, 휴장이다 보니까 장중에 일본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또 다시 영향을 받을 건데 코스닥의 종합지수 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엄청나게 달고 첫 번째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일단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충격이 커서 한 800선까지는 올라가야 이번 하락에 좀 지수 기준으로 만회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또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CPI도 있고 PPI도 있고 거기에 광복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존재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일단 낙폭을 상당히 좀 만회하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양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음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세가 좀 쉽게 갈 거냐 아니면 좀 힘들게 갈 거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약 1,500억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나올 CPI나 뭐 PPI 지수 인플레가 조금 올라가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차질이 없다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달에는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물가지수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0.3 정도 상승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0.5%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춘다. 0.25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50% 정도 패드워치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달에 0.5 정도, 0.5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0.25 정도 하고 11월 달에 0.5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요즘표가 이번 주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요거에 따라서 변화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피 거래대금인데요. 오늘 지수가 1%, 그저께도 1.2%가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11조 원대, 13조 원대까지 활발하던 거래가 9조, 7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를 어떻게 할 거냐? 관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질 않아요. 코스닥도 뭐 6조 7천억, 뭐 코스닥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거래대금도 활발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8월 5일날 8월 5일날 1조 2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뭐 계속 5,800억, 2,400억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거 보면 오늘 350억, 그저께 400억, 거의 뭐 1조에서 1조 한 3천억, 4천억, 1조 5천억까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아직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은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사서, 보시면 테마주들 많이 올라가죠. 그런 것들이 다 개인 장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주에 금리 지표, 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야 다음 주에도 양봉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첫날 일단 양봉으로 향을 마쳤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재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3일 내에 공격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V자 정도, 이 정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알테오젠이 예, 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추스리는 과정, 예, 박스권에서 좀 추스리는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래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예,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금리를 떨어뜨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요런 시기에서는 예, 제약, 바이오 요쪽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도주도 요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잘 보시면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예,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요즘 소통방에서 사고 있는 예, H바이오도 뭐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여기 또 A바이오도 오늘 실적도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래저래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날 거냐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사업 목적만 바꿔도 주가가 상한가 치던 이런 예, 시절이 있었어요. 황우석 박사 뭐 이러면서 줄기세포에 줄기만 들어가면 막 올라가는 약간의 이런 테마성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올라가는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예, 기술 수출이 한 건이라도 예, 있는 기업들이 위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더 올라가는 주식들이 더 시장을 주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테마주가 아닌 지금은 성장주로 가는 거예요. 성장주. 예,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댓글도 옛날에 달린 거 보면 나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옛날에 테마로 움직여서 예, 변동이 커서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과거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 테마로 올라가던 그런 시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 기술 수출을 하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예,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도. 예. 제 생각에는 요게 어느 정도에서 끝나냐면 최소 2026년에서 30년까지 예, 이런 빅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4차례, 내후년에도 4차례 이상의 점도표를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인하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예,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혜를 예,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성장주까지 성장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 예, 이 주식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뭐 그밖에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바이오 업자들이 과거와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과거처럼 테마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이런 금리 인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H바이오, A바이오, 뭐 알테오젠 그 밖에도 지금 몇 개 바이오가 또 있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여기 알테오젠 급락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요거 급락 나왔을 때 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이 지금 나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서 기관들이 섣불리 예, 어떤 종목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예, 시장이 안정이 될 때, 예, 좀 뭔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명확하게 나오고 시장이 수급이 좋아지고 안정이 될 때 본격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생길 거예요. 올라가는 섹터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엄청난 시세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 수많은 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예, 그 밖에 많은 위기 때 기관이 옵션,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엄청나게 봐요. 왜냐하면 기네들은 무조건 매도거든요. 이렇게 양매도. 예. 이 양매도 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익은 여기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예요. 예. 옵션은 이렇게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익이 이거예요. 이익은 정해져 있어요. 이익은 정해져 있는데 손실이 무한대. 이 무한대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3,000배 마이너스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손실이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큰 대규모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양매도를 치고 있는 기관들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복구하느냐? 예. 얘네들은 예, 돈이 있으니까 예,
모여가지고 일부 종목들을 테마를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 금리나 근거,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근거 있게 관련주들을 올립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좋은 시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기울이지 마시고 기관들이 저 손실을 어느 쪽에서 만회할 거냐. 요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다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무조건 제약바이오 섹터 통방에 있는 종목들 꼭 한두 종목씩은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고 테마성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급등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짧게 안 올라요. 한 2년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물려도 돼요. 아시겠죠? 요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최소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그런 대시세가 납니다. 단기간에 안 끝나요. 1년, 2년 그렇게 가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말고 조금 이제 올랐어도 좀 무겁게 갖고 가는 그런 분들이 수익이 나요. 알테오젠도 저희 지금 60% 언저리 수익 나고 있는데 가져가잖아요. 그죠? 먹어놓은 게 여기서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지 뭐 테마주들 무슨 뭐 이번에 뭐 여기 배터리 때문에 뭐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배터리 무슨 내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수익 내기도 없고 또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알테오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이 최소 2, 3년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데미지는 있겠지만 9월 임상이 이제 제일 트리거고요. 9월 23일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리거예요. 요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시점에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탈바꿈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런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꼭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알테오젠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알테오젠도 좋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제가 꾸준하게 써놨어요. 페닉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한 번씩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시야가 좀 넓어지실 수 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꼭 당일 거 말고라도 지난 거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시야를 넓히시면 앞으로 있을 이런 금리 인하 시즌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락처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별 폭등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사칭으로도 좀 요즘에 계속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주필승을 사칭해서 여러분들을 좀 현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금액도 이렇게 오픈합니다. 9만 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제 노후를 함께 하겠다라는 모토로 평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주필승 투자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십 해지하면 가입이 안 되고 사칭 사기 세력들은 가입을 못하게 막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개별 폭등 장세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금융위기 때 항상 위기 때 이런 섹터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손실이 났는데 다 휴시하고 있을 정도로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회하기 위한 작업이 좀 시장이 안정되면 곧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아직 수급을 좀 봐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유필승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안내 문자 갑니다. 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눌렸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양봉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도 위기가 나와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막 실리면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CPI 지표나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잭슨홀 미팅도 8월 22일에서 4일까지 있죠.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보다는 더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양봉이 끝나느냐, 음봉이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양봉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